그냥 삽시다. 그것이 엉망이면 또 어떻습니까? Just do it. 안녕하세요. 주택공사 이성갑입니다. 당신의 서가는 어떠한 책으로 채워졌습니까? 한 주 동안 독자에게 추천해 드렸던 책 한 권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책은요, 하토리 아사미의 향기로운 꽃 안내서입니다. 한 청년이 서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꽃을 한 아름을 안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보자마자 제가 혹시 오늘 기념일이세요? 아니면 뭐 선물하실 건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그게 아니고 제가 꽃꽂이를 배우고 있는데 오늘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정말 꽃과 같이 정말 웃으시면서 되게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꽃꽂이를 하신 거예요? 꽃 왜 배우셨어요? 제가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한 직장을 되게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데 뭔가 좀 번아웃이 올 뻔도 했고 되게 힘들어서 뭔가 취미생활을 하나 얻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영도 배워보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커피도 한번 만들어보고 했는데 꽃꽂이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꽃꽂이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자기 적성과 같아요. 그래서 꽃을 다룰 때마다 온 근심 걱정이 사라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서점에 온 이유도 책도 한번 취미생활로 좀 가져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혹시 제가 꽃을 좋아하니 꽃꽂이에 관련된 책이나 아니면 꽃에 관련된 책을 좀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신 거죠. 그러다가 제가 문득 떠올랐던 게 그분이 그림 그리는 것도 이제 다니시면서 그림을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하고 떠올랐던 책이 바로 향기로운 꽃 안내서였습니다. 한쪽 면에는 그림이 다 직접 그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한쪽은 그 꽃에 관련된 이제 꽃을 설명하고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정말 정갈하고 아름답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딱 건네드렸거든요. 근데 또 그 책을 제가 추천해 드렸던 이유가 처음 이제 책을 읽고 취미생활로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두꺼운 책보다는 얇은 책을 읽는 것을 제가 권하거든요. 또 그 책이 얇습니다. 근데 되게 아름답죠. 그렇게 권해드렸더니 정말 행복해 하시면서 한 손에는 꽃을 안고 한 손에는 이 향기로운 꽃 안내서 책을 안고 그렇게 서점 문을 나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책에서 향기를 맡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움이 뭔지 만끽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토리 아사미의 향기로운 꽃 안내서였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작가 신영철의 정확한 사랑의 실험입니다. 한 청년이 서점에 왔습니다. 서가를 오랫동안 두리번 거리면서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말은 걸지 않았고 제가 하는 행동이 하나씩 있는데 이불로 책을 찾는 척 하면서 옆을 가서 막 이렇게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거든요. 이 책 참 좋죠. 저 책 참 좋죠. 그런데 그 청년이 제가 먼저 좀 물꼬를 텄더니 저에게 이제 말을 거치는 거예요. 사장님, 혹시 저에게 책을 한 권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좋습니다. 어떤 책을 제가 추천해 드리면 좋을까요? 주택공사에 조금 역사가 담긴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요? 좀 상징적인. 그러면서 제가 탁 떠올랐던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게 작가 신영철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었습니다. 주택공사가 2020년 2월 2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딱 한 권의 책을 팔았거든요. 주택공사는 하루에 한 권 파는 서점이었습니다. 그때 팔았던 딱 한 권이 바로 작가 신영철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었어요. 그게 주택공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작가 신영철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을 제가 소개 딱 시켜드리면서 이 스토리를 설명드렸죠. 그러니 그 청년이 감사하게도 제가 하고 있었던 역사 이야기를 하는데 끊지 않고 다 들어주고 했던 말이 이 책은 제가 읽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작가 신영철의 다른 책을 또 읽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요, 제가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만 읽었습니다. 영화 좋아하세요? 그럼요. 제가 책도 좋아하는데 사실 영화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작가 신영철의 책 중에 처음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작가 신영철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영화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영화를 풀어낸 글인데요. 정말 좋습니다. 보았던 영화를 책으로 읽게 되면 반가울 것이고 아직 보지 못했던 영화는 보고 싶게 만드는 책입니다. 영화를 혹시 좋아하세요? 아니면 정말 정갈한 글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까? 잘 쓴 글을 읽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작가 신영철의 정확한 사랑의 실험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그냥 몸의 모든 도파민이 다 터집니다. 작가 신영철의 정확한 사랑의 실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책은요, 시리 허스트베트의 당신을 믿고 추락하던 밤입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 고백은 아니었고요. 자아를 찾고 싶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냥 무작정 서점에 왔습니다. 저를 위하여서 책을 한 권만 추천해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되게 간절해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좀 하나 좁혀봅시다. 어떠한 장르를 읽고 싶으세요? 소설, 에세이, 인문, 사회, 예술. 소설 읽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국내 작가, 국외 작가, 해외 작가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제를 한번 좁혀봅시다. 사랑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극적인 것도 있고 멜로적인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자극적인 게 필요합니다. 저한테는 지금 자극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탁 떠올랐던 책이 시리 허스트베트의 당신을 믿고 추락하던 밤이었습니다. 이 책 제목 보이시죠? 당신, 추락, 밤.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좀 자극적이네요. 맞아요. 밤, 추락. 한번 깊게 한번 파고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가 맞는데요. 자아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어서 자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딪혀요. 소설 속에서. 상황에, 환경에 부딪히고 사람에 부딪힙니다. 이 말인즉 부딪혀야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소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장편 소설인데 단편같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모든 퍼즐이 탁 붙여지는데 이게 정말 좋습니다. 뭔가 내 자신의 자아를 찾아보고 싶습니까? 부딪혀보고 싶습니까? 정말 멋진 소설 한 권을 읽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작가 시리 허스트베트의 당신을 믿고 추락하던 밤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삶은 경험입니다. 작가 시리 허스트베트의 당신을 믿고 추락하던 밤이었습니다. 네 번째 책은요, 작가 전선란, 윤혜은, 윤소진의 엉망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입니다. 어떠한 한 청년이었습니다.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진부하네요. 어쩌겠습니까? 청년들이 많이 오는 거. 근데 이분이 조금 다른 분과 좀 다른 행동을 저한테 책을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저기 책을 좀 추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시계를 보시면서 저한테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바쁘세요? 예. 제가 또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일정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되게 시간 배분을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질문을 하나 딱 던졌는데, MBTI 혹시 J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많이 J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계획적으로 사세요? 이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분이 했던 말을 제가 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위하여서요. 오늘 이렇게 안 하면 내일이 힘드니까요. 제가 그때, 그럼 내일은 행복하세요? 아니요. 내일은 또 그 다음 날을 위하여서 또 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또 내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내일. 그럼 오늘을 참 즐겁게 산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 청년은 아무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좋습니다. 제가 묻지는 않을게요. 그럼 어떤 책을 제가 추천해 드리면 좋을까요? 그냥 오늘을 재밌게 살고 싶어요. 근데 사장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알고 있었는데 삶이 불안해서 늘 그냥 내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떠올랐던 게 엉망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였거든요. 책 표지에
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딱 왼쪽 상단에 딱 있거든요. 오늘을 자세히 사랑하는 법. 오늘을 내가 참 자세히 재밌게 즐겁게 살아야지 내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책 표지 뒤를 딱 제가 뒤집어 가지고 또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냥 땡땡땡땡땡 그냥 땡땡땡땡땡 그냥 하십시다. 우리 just do it. 그냥 하십시다. 그 청년이 그 책을 딱 보시더만 나중에 가시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사장님, 저 엉망으로 살다 올게요. 오늘 되게 즐겁게 살다 올게요. 제가 그 이야기 꼭 들려드릴게요. 조만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가셨습니다. 시간에 대한 강박이 있으세요? 늘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제대로 살지를 못하십니까? 그냥 하기에는 두려움이 많으십니까? 그냥 삽시다. 그것이 엉망이면 또 어떻습니까? 오늘을 즐겁게 살다 보면 내일은 옵니다. 작가 천선난, 윤혜은, 윤소진의 엉망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5번째 책은요. 작가 김승복의 결국 좋아서 다 하는 거잖아요. 입니다. 한 중년의 여성이 서점에 왔습니다. 순식간에 책을 고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이 책을 샀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책을 좀 저에게 추천해 줄 수 있어요? 라고 하신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또박또박하게 말을 하냐면 그 말을 좀 어눌하게 하셔가지고 한국분이 아니세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네, 일본인입니다. 책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이 책이 탁 하고 이제 떠올랐던 거죠. 이 책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이분이 도쿄에서 한국어 책을 판매하는 서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삶이 정말 멋집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누군가를 위해서 꾸준히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또 기회가 되신다면 한국에 오시는 것보다 또 이쪽에서 한국어 책을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추천해 드렸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결국 좋아서 이 일이 좋아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이 참 좋아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막막할 때가 있죠. 근데 저도 모르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재밌게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하는 거죠. 뭔가 삶을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낙심할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옛날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열정이 조금은 식은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좋아서 이 일을 해보고 싶습니까?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아갑시다. 작가 김승복의 결국 좋아서 다 하는 거잖아요. 였습니다. 마지막 책입니다. 6번째 책이네요. 작가 리니의 기록이라는 세계입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기록을 잘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책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추천해 주면 좋을까? 라고 하다가 그 청년에게 혹시나 해서 3가지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기록을 꾸준히 잘 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는데요. 꾸준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들쑥날쑥 씁니다. 그냥 그게 대충 쓰고 나중에 그 다이어리를 열어봤을 때 이걸 내가 왜 썼지? 라고 할 정도로 그냥 막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2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기록으로 남기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합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러면 왜 기록을 하십니까? 그냥 습관처럼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딱 추천해드렸던 책이 작가 린니의 기록이라는 세계였어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작가가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왜 기록을 하는 것인가? 2.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3.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청년에게 제가 3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이 3가지가 다 청년은 안 됐던 거예요. 작가는 기록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2번째,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어떠한 관점으로 관찰하고 탐구해서 기록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 나중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또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이 책에서 들려줍니다. 참 좋아요.
이건 기록을 떠나서 삶을 살아가는 또 방향과 인사이트를 제시하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책인 것 같습니다. 뭔가 균형 있게 살고 있지 못하십니까?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미래가 불안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작가 린니의 기록이라는 세계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권합니다. 기록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책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작가 린니의 기록이라는 세계였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끝!